네, 퇴근길 이슈입니다. 울버햄튼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이요, 양쪽 날개 공격을 볼 수 있는 치큐뉴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피셜에 뜬 건데요. 치큐뉴 선수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연령별 대표 21세 이하 대표팀을 뛰었던 나이어리 이제 자원이고요. 2000년생입니다. 만으로 21살이고 포르투갈 이스토릴에서 뛰다가 이번 겨울에 이제 울버햄튼 이적을 확정 지은 겁니다. 주발은 이제 오른발인데 왼발도 잘 쓰는 양발잡이고요. 속도감이 상당히 좋고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포지션이 양쪽 윙 포워드를 보기 때문에 야 이거 아다마 트라우레의 이적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아다마 빠져나간 자리에 대체하려고 딱 미리 데려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단 현지에서도 아다마가 나갈 걸 대비한 잠재적 대체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쓰고 있지만 조금 더 분석된 자료를 보면 곧장 아다마를 대체하기에는 조금 아직 시간이 필요한 선수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선수고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좋은 재능들을 미리 사놓은 개념이지 당장 아다마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아다마가 이번 겨울에 어딜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를 다른 어떤 선수와 함께 로테이션과 더불어서 메울 수는 있겠지만 곧장 연결시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미래를 좀 바라보는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황희찬 선수하고도 자 좋은 호흡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던 에릭센 이야기로 좀 가보면은요, 에릭센한테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브렌트포드가 6개월 단기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단 6개월 단기 계약 플러스 잘 뛰면 1년 추가로 옵션 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총 1년 6개월에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인터밀란하고는 그 심장 문제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는 제세 동기를 달면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적료는 들지가 않습니다.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브렌트포드가 그런 계약을 이제 제안했다는 겁니다. 디 애슬레틱 보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몇몇 팀들이 이름이 나왔는데 일단 브렌트포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브렌트포드가 승격팀이에요. 근데 지금 14위이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순위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엑센카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브렌트포드는요, 덴마크 팀이에요. 그냥 예. 덴마크 감독과 덴마크 선수들이 참 많은 팀입니다. 브렌트포드의 감독은 덴마크 출신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고요. 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덴마크에서 그 연령별 대표팀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에릭센과 인연이 있고요. 나이 어렸던 에릭센을 가리켰던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감독이 덴마크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 브렌트포드에 덴마크 출신 선수들이 미드필더의 마티아스 옌센, 크리스티안 뇌르고르, 수비 쪽에 마티아스 예르겐센, 골키퍼의 요나스 레슬 등등등 해서 현재 스쿼드에만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멘데스 사단 때문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많은 것처럼 여기도 덴마크 선수들이 많다. 그러면 덴마크 출신의 에릭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맨유로 한번 가볼까요? 맨유가 또 한 명의 아주 거금을 들여서 미드필더를 영입하려고 한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여름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아스톤 빌라에서 뭐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왼발잡인데 다양한 역할을 볼 수 있는 그 존 맥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맥긴 참 잘하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량도 좋지만 아주 다부지게 뛰면서 공격과 수비,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의 어떤 헌신성이 있는 선수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맨유의 이제 퍼거슨 감독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지금 테크니컬 디렉터인 데런 플래처도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이 출신들이 존 맥킨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맨유가 미드필더의 어떤 변화나 보강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뭐 포그바, 링가드, 후안마타, 반더빅 이런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고,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있는데 지금의 이 좀 더 수비적인 어떤 미드필더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 27살의 이제 미드필더인데 맥킨이 지금 그릴리시가 떠난 다음에는 어찌 보면 그 이선과 허리 쪽에 있어서는 딱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존 맥킨인데 데려오려고 한다. 근데 이적료는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만약에 빌라가 이적 시장에 내보낸다면 맥킨을 한 4천만 파운드 650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맨유는 너무 돈을 항상 이렇게. 근데 지금 빌라가 그마저도 계약을 연장을 해서
나포셀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돈 더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근데 맨유는 사실 연결이 하도 막 다니까 사실 미드필더 뭐 데클란 라이스도 계속 연결돼 왔고 벨링엄 아니면 아마도 아이다라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빨리 어쨌든 내보냈으면 내보내고 데려올으면 데려와가지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유가 존 맥균 근데 여름입니다. 여름에 연결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바르셀로나로 가보면 바르셀로나는 이게 악재가 너무 이어집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는 약간 삼재의 느낌인데 수비 쪽에 사무엘 움티티가 다쳤다고 합니다. 또 이 선수는 정말 뛰는 것보다 벤치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훈련하다가 발부상을 좀 다쳐가지고 수술대에 올라야 되고 그리고 한 2달 가까이 못 뛴다고 합니다. 아니 지난 시즌도 무릎 다쳐가지고 못 뛰었고 사실 뭐 거의 움티티가 뛰는 걸 부상 때는 못 보잖아요. 지난 시즌도 라리가에서 6경기 선발 7경기 교체 올 시즌은 딱 한 경기를 소화했거든요. 라리가에서 이번 시즌 또 그러면 거의 시즌 날린다는 얘기인데 움티티가 얼마 전에 계약을 연장하는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뭐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지금 셀러리 캡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선수들 페란 토레스를 영입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연장을 해서 돈을 좀씩 나눠 지급하는 뭐 이렇게 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페란 토레스를 어렵게 좀 등록을 했는데 이움티티가 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바르셀로나는 여러 가지가 좀 겹칩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자르 선수는 사실 뭐 우리 뭐 팬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자기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도 좀 전력 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아자르는 넘어가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좀 3시즌째 있는데 3시즌 내내 전력 외의 느낌이었죠.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살찌고 체중 관리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상태에서 아자르도 뭐 자기가 잘 못 뛰고 또 뭐 레알 안첼로티 감독도 전력 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뉴캐슬과 에버튼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자르가 첼시에서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이제 관심이 있다.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감독이 잘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베니테스가 날아간 상태에서 벨기에 국가대표팀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 아무래도 또 과거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벨기에 대표팀의 마르티네스 감독을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아자르랑 패키지로 한번 데려오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으로서도 월드컵 바로 눈앞에 두고 이런 시도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에버튼이 지금 최근에 선수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들이 가는 게 돈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재정 상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자르가 레알이 많이 보내면 그래도 옛날 거 생각해서 돈을 어느 정도 받겠다는 거고 어디 보니까 이적료를 최대 5천만 유로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면 680억이거든요. 에버튼이 이 돈을 감당하면서 31살에 아자르를 데려간다? 그래도 주급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고 뉴캐슬은 뭐 어떻게 만약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뉴캐슬이 지금 몇 명을 보강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등권에서 확실히 탈출하려면 약간 좀 그래도 이름감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뉴캐슬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항상 말씀드린 이적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자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오늘의 주요 축구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